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이제 철근 누락이 꼽혔는데 굉장히 좀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싶을 정도인데 뭐 건설 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무량판 구조라는 걸 먼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라는 게 있습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에 가로로 놓는 또 기둥이 있죠. 그게 이제 천장을 떠받치는 구조인데요. 무량판 구조는 그 보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공비가 낮고 그다음에 그 보가 없으니까 그만큼 두께가 빠지죠. 그래서 높이를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2017년 이후로 본격적으로 많이 이제 도입된 시공법인데요. 당연히 이러다 보니까 조금 안전성에 있어서 튼튼하게 설비를 시공을 하지 않으면 이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천 검단이 대표적인 예였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번 일이 있고 나서 이게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이제 시공한 2017년 이후에 시공 아파트를 전수조사를 한 곳을 해봤더니 그 중에 15곳에서 수도권도 있고 지방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요.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할 때 안전성을 중심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경제성을 중심으로 설계를 한 건 아닌지, 설계가 제대로 됐다면 시공은 또 안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설계랑 시공을 잘 감리했는지, 이 세 가지 문제, 설계, 시공, 감리의 모든 문제들이 지금 얽혀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문제가 좀 드러나니까 정부가 같은 구조 아파트에 대해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건설업계 전반으로 좀 파장이 미칠 수도 있을까요? 네, 이게 2017년 이후에 준공되거나 지금 건설 중인 아파트 한 293곳 정도가 지금 무량판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LH 말고 민간에서 건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적지 않은 아파트 단지의 숫자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건설업계 자체가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것 때문에 분양가도 올라가고 전반적으로 또 올해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었기 때문에 부담이 좀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비용 상승 압력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의 신뢰 하락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고요.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아무래도 재시공을 해주거나 보강 공사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하자보수 예치금이라고 건설사들이 건설 시공을 하고 아파트를 준공을 할 때 한 3% 정도를 혹시라도 하자가 생길 걸 대비해서 떼어놓습니다. 이런 데서 당분간 뭐 이렇게 재원 조달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의 신뢰 하락이나 비용 상승의 압력 같은 것들은 있을 수밖에 없어서 가뜩이나 좀 어려운 건설 경기가 조금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건설에 대한 그런 국민들의 불신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이어서 세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세금 수입이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조 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세수 부족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세수 진도율도 지금 2000년대 들어서 가장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좀 세수가 덜 거치겠다 이런 예상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3대 세목이라고 불리는 세수 항목이라고 불리는 게 부가가치세, 소득세, 그다음에 법인세인데요. 이 세 부분 다 지금 생각보다 작년보다 덜 거치고 있고요. 지금 앵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정부가 매년 초에 올해는 세금이 얼마나 거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상치에 비해서 매달 얼마씩 지금 누적으로 거치고 있는지에 대한 세수 진도율이 있거든요. 그 진도율이 최근 한 5년 평균 같은 경우를 보면 한 52% 정도 됩니다. 근데 올해는 이게 44% 정도라는 거죠. 평소보다도 한 8% 정도 낮고요. 작년이 좀 세수가 약간 더 좋았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한 10% 정도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를 들어서 작년에 남은 기간 동안 거친 세금만큼 올해 나머지 기간 거친다고 하더라도 세수 결손이 한 44조 정도 일어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사실은 1년 뭐 세수가 뭐 300조에서 400조 정도 사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44조라는 것은 적지 않은 숫자죠. 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고 있는데 뭐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앞두고 정부 입장에선 좀 고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국제유가가 전 세계적으로 사실 지금 잘 기억하시겠지만 IMF 같은 데서 전 세계 성장률 전망치 올리고 있고요. 올해 미국 경제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있다. 그래서 사실 세계 경제의 원유 수요 같은 것들이 지금 견조한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여기에다가 오펙 플러스라고 하는 저희 그 원유 생산하는 나라들의 지금 네. 감산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어서 원유 가격이 상방 압력이 돼서 지금 주유소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씩 3주 연속 올라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한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 2, 3주 정도 있다가 우리나라의 이제 휘발유 가격에 경유 가격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1,700원대가 곧 갈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류세 같은 경우가 없어지면 휘발유는 리터당 한 200원, 경유도 한 그 정도 올라서 사실 이게 1,700원대가 휘발유가 1,900원대 예. 휘발유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바로 이전에 저희가 얘기했듯이 이류세라고 하는 부분이 교통세 일부인데 이 교통세가 부가가치세도 일부입니다. 이게 예. 작년에 비해서 지금 7천억 정도가 줄었거든요. 세금이 거친 게.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2021년 9월부터 고물가 등등을 이유로 정부가 조금 소비자들에게 보조를 해주는 의미로 이류세를 가져가고 있었는데 이날을 네. 이것이 지금 없어졌을 때 사실 세수 측면에서는 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소비자들 국민들의 지금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고 어려운 상황에서 또 이 상황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어려운 네.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일본 얘기를 해보면 지금 엔저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900원대가 또 깨졌죠. 800원대까지 지금 갔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굉장히 일본을 많이 찾고 있더라고요. 상반기 그 통계를 보니까 3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을 간 사람들이. 그런데 반대로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찾은 분들은 지금 100만 명이 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우려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단순히 일본이 지금 어떻게 보면 엔저 플러스 일본이 최근에 물가 상승률이 되게 낮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격 경쟁력이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여행 가기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한국 분들이 한 분 정도 세 분 정도 가실 때 일본 분들은 한 분 정도 오셨다는 예. 거고요. 지금 일본에 올해 입국한 외국 관광객 중에 30%가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교해 볼 점은 저희가 코로나 있기가 전에 2019년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일본 한국 관광객들이 일본에 가는 거 한 80% 정도 회복이 됐는데요.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 방문하는 거 지금 한 50% 정도밖에 회복이 안 된 상황입니다. 예. 이것들이 사실은 저희 관광 수지를 통해서 경상 수지를 조금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고요. 그것이 아마 이제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조금 대비를 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 게 일본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완화 정책을 약간씩은 철회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만 이게 생각보다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엔저가 생각보다 조금 길어질 가능성, 제가 말씀드릴 길어질 가능성은 올해를 넘겨서 내년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기조적인 조금 흐름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좀 불리하게 지금 작용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엔저 현상에 산업 쪽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뭐 조선이나 철강 같은 제품이 이렇게 수출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조선이나 뭐 철강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가전 이런 부분들은 일본 기업들과 사실 국제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아무래도 엔화가 싸다 보면 그 일본 제품들의 가격 경쟁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기업들 그런 직군의 기업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2010년대 초반을 피크로 그 이후로 이제 한국과 일본의 전반적인 수출 경합도는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또 일부 특정 산업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경제 전반적으로는 약간 일본과 지금 경쟁을 하는 부분은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쪽에 그 힘이 더 강하게 작용할지에 대해서 좀 무역이나 정책이나 이런 전반적인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밤사이 해외 증시 상황 함께 좀 짚어보겠습니다. 소폭이긴 하지만 뉴욕 증시 모두 상승 마감했네요. 네, 3대 지수 모두 상승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기업 실적 발표를 이제까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했는데 그 중에 한 80% 정도의 기업이 생각보다 이익이 더 많이 난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것이 뭐랑 또 연결되냐 하면 결국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수 있는 가능성과도 연결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아직은 조금 더 핑크빛 무드에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준영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